더 지금 제일 첨예한 이슈가 특별재판부거든요. 내란. 네. 이거를 두고도 지금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어요.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만약에 이 재판부를 설치해서 한 것이 헌조에서 만약에 위헌 파기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재판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부담이 크다고요. 어제 나는 제 생각에 네.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 강력히 요구해서 직위원 재판부 교체부터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것부터 해라. 지금 대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 소급입법 금지라든지 특정 사건, 특정인을 상대로 한 특별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자체에서 긴급한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닌가. 왜 직위원 그 조사한다더니 이게 꼼꼼한 소식이잖아요. 그때 그 사진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 허용해라. 헌재처럼. 예. 내란 재판. 왜 이걸 이게 지금 보통 재판인가 이게. 국가 이익과 공공복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 비교 형량을 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과 형량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공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도 공개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꼭 그건 법률이지만 예. 대법원의 행정처를 비롯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력히 촉구를 해라 이거죠.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금 대법원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렇죠. 방송도. 내란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국민 전체가 알아야 될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 논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런 일반 사건과 달리 이것은 비교 형량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난 그게 우선 돼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 빨리 손 떼고 경찰이 수사에 국수본이 나서라고 제가 강력히 아마 여기서도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검찰청법 4조 2항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왜 검찰이 하느냐. 저는 그때 심우정이가 국수본을 만들어가지고 박세현 고검장을 국수본, 수사본부, 내란 수사본부장을 임명해서 한 것 자체를 보고 내가 그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얘들이 이렇게 해서 기소했다가 나중에 공소 기각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나중에 위헌으로 판명이 나버리면은 재판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제 김병주 최고위원 인터뷰를 하는데 미리 그러면 헌재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헌재가 그런 것을 유권 해석하는 것과 실제로 헌법 재판이 진행이 돼서 변론을 끝내가지고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다르죠. 처음에 유권 해석을 내렸다가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 효력이 없죠.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재판도 공개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그렇죠. 낫다. 너무 위헌 부담이 크잖아요. 만약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그 법과 재판부가 다 재판 거의 다 끝나갔는데 위헌 결정이 났다. 도로아미 탑을 되고. 완전히 이건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한덕수도 기각한 거 보세요. 이 헌재가.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은 온 국민이 난리를 정성을 모으고 기도하고 해서 겨우 된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헌재 구성 자체가. 한덕수 기각은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현장 얘기를 합니다. 영장 기각. 예. 그렇죠. 김현장이 우리나라 사회 가장 강력한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민정수석을 오광수 발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을 꼭 해야 되냐에다가 검사라고 해도 또 말이 많은 검사였는데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5일 만에 낙마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부덕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재명 정부 출발에 이렇게 흠집을 냈다. 반성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통일교 변호인에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런 그 카르텔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도 특수부나 이쪽에 수사 권한이 없어져야 이것에 기생하는 수많은 전관 예우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경찰로 옮겨가겠지만 경찰로 옮겨가게 되면 어차피 기소 권한과 영장 독점권이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야합에서 장난친 것을 바로 검사들한테 송치돼 오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각시키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상원의 견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면 검사하고 서로 야합을 하게 되면 바로 기소를 안 해줘 버리잖아요. 이번에 김용 그 연구원 부원장도 나중에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유동규를 다 기소를 안 했잖아요. 저도 이정근을 아직까지 기소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저거 공범으로 해놓고 제 공소장에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공범이고 나의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진술인 이정근. 그다음에 김용의 1억 수수의 유일한 증거원 유동규. 이 두 사람은 지금 유튜브하고 다니잖아요. 유동규는. 이정근은 물론 별도의 알선 수재 사건으로 지금 4년 3개월 구속돼 있지만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기소를 안 했어요. 아직도. 이게 뭐냐고. 이게 검사들이 플리바기닝 하는 거잖아요. 이 기소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분리해놓으면 이리와 늑대가 서로 싸우게 해서 견제 균형이 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특히 특수부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한번 변론해 주는데 1억씩 받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될 거 빼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 법 쪽에. 특히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 출신 변호사들. 이 오광수 이게 변론 맡은 거 보고 저도 그런데 제 후배인 김호수 총장도 무슨 뭐 자문위원 돼 있다는 게 나와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다는데 한번 저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냐 해명을 좀 해봐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자문이라 그러니까 변론 사건 수임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문을 근데 이제 가서 한 내용까지 어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적어도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런 사람이 꼭 그런 것에 연루가 돼야 되는가 너무 아쉽고 지금 그런 것을 없애자고 하는 거지 꼭 단순히 윤석열 벌 주자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출신들이 나는 옷을 벗자마자 변호인 하는 것 자체가 참 좀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문영배 소장 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교수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개업해가지고 돈 벌려고 변호사로 다닌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있죠. 뭐 생활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또 가족들의 뜻도 있고 문영배 소장도 그 얘기 해놓고 후회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뭐 많이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이 나를 올가맨다라고 하는데 근사한 말은 더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국민을 좀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슈가 되는 것들 여쭤봤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또 중국 전문가시니까 중국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지금 검찰 개혁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것 놓고도 지금 당하고 정부하고 약간 마찰음이 있잖아요. 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장관이 너무 나간다. 우상호 수석은 그래도 인신공격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막 하는데 이런 내부적인 마찰음이 굳이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좀 아쉬운 게 그 김용민 의원을 계속 쓰지. 김용민 의원이 사실 가장 이걸 열심히 해왔잖아요. 이 법안, 이 검찰청 법안도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맡아서 해왔거든요. 김용민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민영배 의원은 법률가 출신도 아니잖아요. 얘기를 바꿔서 굳이 이렇게 이 소통 시스템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물론 뭐 다시 하시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김용민 그냥 당대표가 교체됐어도 계속적으로 김용민을 써서
이거를 좀 빠르게 소통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행안부로 가냐 법무부로 가냐 뭐 이런 것에서 일단 행안부로 가는 걸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 논리상으로 따지자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전시작전권 이전과 유사하다. 미군이 전시작전권 이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6대 군사대국이라는데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외국 군대에다 맡겨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걸 받아야 실력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넘기는 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경찰의 과잉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부실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과잉 수사의 통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청 독점권을 검사가. 거기다 기소 독점까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왜 통제를 못합니까? 경찰이 어떻게 과잉 수사를 해요?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데. 강제 수사 자체가 안 되는데 검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잉 수사 걱정은 통제된다. 검찰에 의해서. 그다음에 부실 수사는 계속적으로 검찰이 부실 수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사건 검토를 해가지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불송치를 해버렸다. 경찰이 누구 의뢰인의 돈을 받고 야합해서 혐의가 있는 걸 불송치해버렸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사건 관계자가 그러면 통지 의무가 있고 통제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불기소 처분하면 나중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서 저는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법무부 안에 두게 되면 법무부에 두는 게 뭐 FBI가 법무부에 있다 여러 가지 또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찰과 법무부란 사실상 일체화되어 있고 아무리 못 미나한다 그러지만 여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커요.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여기다 둬서 자기들끼리 짬짬이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민심을 잘 수렴하실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100일이 돼가는데 출발은 힘차게 했는데 워낙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여를 1단에서 2단으로 이제 올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윤석열이 있었으면 하는 거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아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자리에 윤석열이가 있었다. 나라 망하는 거죠. 저 바이든 앞에서 그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마치 그 피에로처럼 박수 받고 개 목걸이 선물 받아오고 뭐 이런 것에 비교하면. 검찰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특활비. 이거가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불법 계엄 12.3 불법 계엄 직후 나흘 동안에만 3억 원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특활비 3억 원도 적지 않은데 이걸 나흘 동안에 팍팍팍팍팍 써버렸던 건데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되게 이제 연말에는 특활비 남은 거 다 이렇게 소진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도 계엄 직후에 나흘 만에 3억을 집행했다. 이건 좀 뭔가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근무할 때하고 지금은 특활비 그 사용의 신뢰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그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특활비는 정말 그 뭐랄까요, 일종의 주인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검찰총장이 특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받은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쓰기도 했어요. 나눠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타이트해졌죠. 그래도 특수활동비도 뭐 하다못해 사용철에도 좀 제출을 해라.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뭐 그러면서 웬만하면 현찰이 아닌 계좌 지급 방식으로 그 사용하도록 계속 좀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온 건 사실인데
지금도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산보다 어떤 그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렇게 특활비를 많이 썼을까? 그 나흘에 3억이면 많이 쓴 거거든요. 겁나게 쓴 거죠. 예. 그 사용 지급처는 적어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 특수활동비 아무리 저기 구체적인 그 영수증까지는 첨부 안 하더라도 누구한테 갔는지까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밝혀야죠. 분명히. 무조건 밝혀야 되는데 정말 밝히기 전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썼을까? 근데 어떻게 쓰면 4월에 막 이렇게 팍팍팍 막 이렇게 줬을까?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썼다는 거예요. 예. 한 나흘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뭔가 다른데 전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갑자기 예산이 뭔가 그 한 해 예산이 있을 텐데 갑자기 소총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하고 이러려면 뭔가 후속적으로 뭔가 하려는데 사용한 게 아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용해서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 7억 4,541만 원의 12월 총 집행 금액 중에 45%를 나흘간 집중해가지고 3억 4,200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뉴스타파가 이제 조사한 보도를 보면 거기에서는 뭐 그렇게 나옵니다. 최소 100에서 최대 5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 봉투 89개 정도를 나흘 동안 뿌렸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러면 12월 3일이 계엄 당일이었고요. 이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나머지 사흘간 또 그 금액을 뿌렸다라는 거니까, 그 계엄 이전에는 돈 봉투를 뿌려서 계엄에 대한 대비를 검찰 단계에서 뭐 준비를 했다라든지, 혹은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2차 계엄을 위한 어떤 시도로서 이 특활비를 집행했다라는 뭐 상상도 가능한데, 실제 이 금액의 어떤 사용처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 추론만 할 뿐인데, 검찰이 계엄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는 이미 보도로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요. 심우정 차원에서도 어쨌든 2차 계엄을 대비했다라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검찰은 이번에 드러나는 거 보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뭐 제가 볼 때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냥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흑역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12월 4일, 5일, 6일 이런 식이면 내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비용 같은 경우는 아예 지출하지 않죠. 스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경태 의원 얘기에 의하면 특정 지검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에 한 번씩 돈이 갔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 돈이 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매우 특수한 활동을 위한 어떤 지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상황에서 특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대체적으로 저희는 내란 문제, 특히 선관위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청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행위를 이번 과정에서 다 드러내서 발본색원하고 범죄에 대해서 처벌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슬슬 다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네요. 윤중관님 오늘 촛불 집회 검찰 오적 규탄하는 집회 열린다고 글을 올려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그 다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검찰 오적에 대해서 이른바 뭐 누구야 이문정 검사가 뭐 검찰 오적 운운하면서 예. 지금 봉욱 민정수석부터 해서 5명을 거론했는데 일단 검사로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거명된 봉욱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일 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근무해본 검사 중에 뭐랄까요,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뭐 모든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문정 검사보다는 100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른바 이문정 검사가 언급한 오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뭐 이제 김영남 의원님이 잘 아는 검사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해서 지금 수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기는 해요. 뭐지?
그래도 이문정 검사 그동안 옳은 소리 계속해 왔는데 저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다니.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인신공격한다고 비판도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좀 자제하자. 다만 이 검찰 개혁 법안이나 또 아까 그 특검 뭐 관련한 법안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가되 특정인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존중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분란 일어나고 갈등하는 것은 누구조차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막 나가도 부족한데 자꾸 오른쪽 바퀴 펑크 나고 왼쪽에 기름 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니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 이문정 검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그 마약 수사 외에 그 수사방해 한 거 있잖아요. 대량의 그 마약을 밀수입해 왔는데 세관 직원들이 거의 안내하다시피 해서 그 공항에서 빼주고 그 수사를 하던 영등포 경찰서 그 수사팀 해체되고 그 사건이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검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요,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이걸 넘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환기는 돼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만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한 번은 들여다봐야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라고 그냥 넘어가면 오광수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오광수 전 수석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저는 오광수 수석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바로 이런 죄라고 생각해요. 오광수의 이런 짓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 누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되죠? 누구 말이 옳은지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검사들이 약진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조치 자체가 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발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한 듯한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서 내부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된 방식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문정 검사의 말과 결합이 되면서 이런 논란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그다음에 국민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전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소위 약간의 좀 의심과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문정이 옳은 걸까? 아니면 이문정 검사 논리대로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재명 편이야? 나는 이문정 편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안 되죠.